잠깐 하는 거 좀 멈춰보세요.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금방 내신대요. 네, 올해 이제 마지막 내신 대비네요. 벌써 4번이나.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랑 4번 다 한 사람은 없네요.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벌써 이제 네 번째 내신 대비고 올해 마지막 내신 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그렇듯이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이게 이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요. 뭐 항상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올해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여기 PPT에 띄워놓은 것처럼요. 우선 이제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교과서 기출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똑같지만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제가 워크북을 좀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그 너네 외부 지문에 대한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몇몇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처럼 워크북을 좀 안 만들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다르게 제가 좀 작업을 해서 여러분께 좀 이제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매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틀려오는 것들, 이제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려오는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알고도 틀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면 몰라서 틀릴 만한 거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법.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몰라서 틀릴 만한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거는 다 알고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퉁치면 내용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이 글을 이해했고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근데도 틀려. 왜 그럴까?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기껏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용 파악 다 했더니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기본 독해 실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보기 해석 못하고 틀려버리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올라서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제 불상사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해결하려면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때 민재가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한번 했었죠. 보기문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많은 독해 경험치를 키우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영어잖아요. 영어, 국어,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쨌든 언어에 관련된 학문은요 답이 딱 하나예요.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많이 봐야 돼. 많이 읽어봐야 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책 많이 읽어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은 근데 심지어 세대 자체가 텍스트에 익숙한 세대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은 존재했고요. 유튜브나 이런 게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책보다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뭔가 글을 읽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갑내기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책 읽어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실력이 느니까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영어를 잘하겠죠. 왜 잘할까요? 많이 노출됐었으니까, 많이 말을 해봤으니까, 많이 읽어봤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약 한 달 좀 넘는 시간이 남았고요. 한 달 만에 독해력을 우리가 최상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된다면요 내가 전 세계 1등 강사예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조차도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냥 포기할까?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이 내신 대비의 특수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기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연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뭐 원문 보고 학습하라니 그게 다 이제 그런 이유예요. 제가 이번 내신 대비에서 여러분에게 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은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잖아. 물론 니네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돈이죠.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돈값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돈값을 한다는 게 뭐냐? 지각하지 말고요. 결석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기타 있잖아요. 뭐 이제 숙제 같은 거 잘 해오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 여러분은 뭐 이제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담임 선생님과 학습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담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빼가세요. 나한테 다 얻어가세요. 다 빼가세요.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독해 실력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것부터 해갖고 세부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내가 왓된 문제를 안 틀리지? 어떻게 해야 언제는 어를 쓰고 언제는 더를 쓰지? 영작할 때 맨날 헷갈리네. 아니, 이런 것들 있죠. 되게 세세한 거 되게 많잖아요. 나한테 다 빼가세요. 다 빼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모든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 스킬적인 측면, 뭐 어떤 측면이든 간에 여러분은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그걸 다 빼가야 됩니다. 다 빼가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여러분이 돈값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신 때는요, 특히 우리가 월요일과 금요일 날에 오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 타임 6시에서 8시 반까지고요. 월요일 오늘 같은 날이 이렇게 마지막 타임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월요일을 여러분은 잘 활용해야 돼요. 월요일이 여러분이 마지막 타임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더 이상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노려야 됩니다. 이 타임 수업 끝나고 난 다음. 저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진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할 거를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돼요.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돼. 내가 안 시켜도 이제 내가 딱 수업이 끝났을 때 자 얘들아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 숙제 뭐니까 잘 해와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어. 마무리가 됐어도 여러분은 책 들고 와서 나한테 질문해야 된다. 내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비단 이번 성적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계속돼야 돼.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정규 기간이든 내신 기간이든 무관하게요. 그게 성적과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요거를 얘기하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할 텐데요. 지금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항상 많이 틀리는 문제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어법이죠, 어법. 어법이 이제 3문제 나오잖아요. 주역부에서 객관식 2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 어법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분명히 우리 특강 수업 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문제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컨셉은 내신 대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워크북을 받아보면은요, 너네한테 숙제를 주잖아. 워크북 풀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숙제 검사하면서 특히 어법 파트에서 워크북에서 틀린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질문 체크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 이유가 난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첫 번째, 본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얘가 work냐 working냐를 고르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정답이 work라고 쳐볼게요. 그럼 나는 work를 답을 골랐어.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답을 work라고 표시했냐? 그럼 이 친구는 대답하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잘못된 방식이야. 완전 잘못된 방식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법에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거는 뭘까요? 나는 work와 working이 왜 work와 working 중에서 왜 work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근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맞췄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나한테 바꿔서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working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 working이 가능하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걸 질문해야 된다고, 니네가. 근데 그런 걸 질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맞췄으니까 기분 좋은 거야. 동그라미 많이 쳐져 있으니까 기분 좋은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면 뭐하냐고. 시험에서는 다 이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워크북 다 맞춰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에서 틀리는데. 그렇잖아.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요, 워크북에서 다 틀리고서라도요 시험에서 다 동그라미여야 돼요.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건데요, 이 찍 표시하는 거에 뭔가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찍 표시하면은 막
자괴감이 들고 나 왜 이것도 못 맞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험에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 연습 단계예요, 연습 단계.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얘는 맞고 왜 얘는 틀리지? 그러면은 이 오답인 녀석 버전으로 문장을 바꿔 쓸 수는 없을까?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시겠죠? 그거를 나한테 빼가야 되는 거야. 그걸 나한테 빼가는 거야. 니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단 어법에 한해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본문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진짜 금물이에요, 금물. 그렇게 풀다가 다 망합니다. 어차피 변형돼요. 어차피 변형됩니다. 교과서는 보통 잘 변형 안 하거든요. 내가 이제 주역부 시험지를 쭉 봤을 때 교과서에서는 별로 변형을 안 해요. 근데 외부 지문에서 개수 고르는 문제 있죠. 그건 거의 무조건 변형합니다. 그건 무조건 변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본문에 나와 있었던 암기를 기반으로 푸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실전 시험이 딱 됐을 때 어법 문제, 틀린 거 개수 골라라 문제를 딱 풀 거야. 그러면 그 푸는 상황이 됐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 실력으로 어법 문제로 풀어야겠다 라고 접근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암기에 의존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법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법에 한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하자면요. 제가 오늘 이제 카톡으로도 보냈잖아요. 첫날부터 지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0.1점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열심히. 마지막 시험이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올해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임해서 여러분이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나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다. 점수 딱 받고 정말 만족스럽다. 나 진짜 이번에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 만족했으면 좋겠고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결석자가 많은데요. 이 결석자들이 전부 다 내일 수행평가 많다 뭐 어쩌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지금 3명이 결석을 했는데 너네 내일 영어 에세이 뭐 수행평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오늘 봤어요. 오늘 봤어요 또? 네. 그래서 내일 있는 사람은요, 민지한테는 좀 안타깝게 됐네요. 내일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어법 첨삭 받고 싶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어제 보내주고 그랬어. 그럴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내주고 그랬어. 내가 5분 안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카톡으로요, 영어 다 쳐갖고 저한테 보내세요. 어법상 틀린 거 있나 없나 내가 봐줄게요. 5분도 안 걸려요. 알겠죠? 단 12시 전에 보내야 돼요. 12시 전에 보내야 내가 수정이나 이런 거 보완을 해줍니다. 12시 넘어서 보내면은 안 해줄 거예요. 미리 말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안 해줄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뭐 수행평가니 뭐니 이런 걸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학기 중에 있을 겁니다. 저는요, 결석은 정말 웬만하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웬만하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결석할 것 같다, 진단서 제출하세요. 저한테. 진단서 찍어서 보내세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약 받을 거 아니냐? 약 받을 거 아니야. 그 병원 갔다가 약국 가면 그 약봉투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날짜 보이게. 오늘 그래서 이한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 이한이도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 정도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아파서 빠진다는 건 안 믿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원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파서 빠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병결 한 번 있었어요. 아니, 병결도 아니야. 조퇴시 조퇴. 한 번 있었어요. 그 한 번도 왜 조퇴했는 줄 알아요? 응급실 실려가서 조퇴한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앰뷸런스 왔어요. 우리 학원에. 그래서 들고 실려갔었어요. 올 초에 한 번. 그거 한 번 말고는 저는 아파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튼튼해서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나도? 오히려 니네보다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참는 거예요. 그냥 와서. 지금 몸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저 아파 보여요 지금? 아파 보여? 아파 보이냐? 안 아파 보이죠? 사실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아파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마인드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조금 아프다고 뭐 아프다고 빠지고 이러면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게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로 간혹가다 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이 많은데요. 각종 행사, 가족 행사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뭐 어디 뭐 할머니 댁을 간다, 뭐 어디 간다, 뭐 누구 생신이셔서 빠진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신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그거 챙길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든지 챙길 수 있어요. 아니 학원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막 저기 내가 아들내미 생일이거나 와이프 생일이면 내가 학원 빠져도 되나? 여러분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생각하죠.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 각종 행사 뭐 어디 뭐 여행 간다 뭐 한다 이런 거를요. 너네 선에서 커트를 해야 돼요. 너네 선에서. 근데 니네도 학원 가기 싫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얘기해주고 정당한 사유죠. 그러니까 너네가 맘 편하게 놀러 갔다 오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니네 입장에서 맘 편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글렀어요. 그러면 이미 글렀어. 너네 선에서 커트해갖고 니네가 알아서 니네 공부를 챙겨야 돼요. 그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요, 제가 이 내신 대비망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학습. 분명히 이번 중간고사가 물론 이제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은요, 자기 성적에 만족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맞죠? 만족해요? 세민이 만족하니?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려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거를 옆에서 보조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인 게 안 되면요, 좀 약간 1학기 초반으로 돌아가서 좀 많이 잡을 거예요. 미리 말한 겁니다. 그리고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결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일 수행평가가 있어서 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거 있죠. 뭐 양이 많아서 제가 뭐 다음 시간 이거 들고 가서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정 시간이 안 된다면은 제가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사진 찍어 보내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여기까지 내가 그래 오케이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딱 하나 타협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단어예요. 단어는 내가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단어는 내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단어 페널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줬어요. 깜지를 쓰거나 아니면 셀프 테스트를 주거나 아니면 그날 그냥 제시험을 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했습니다. 근데 이 특히 페널티를 작성할 때 니네가 막 집에 가서 써오면 안 되냐 집에 가서 써서 보내면 안 되냐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막상 내가 그렇게 시켰을 때 그날 써서 보내는 사람은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매번 다음날 돼갖고 여태까지 안 보내니까 내가 카톡 하나 보냅니다. 안 보내냐 페널티? 아 쌤 죄송합니다. 어제 깜빡 잠들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다 이래. 다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단어 페널티에 단어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날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생님 저 내일 수행 있는데요. 안 먹혀요. 저한테 안 먹혀요. 선생님 저 다른 학원 가야 되는데요. 끝나고 오세요. 끝나고 오세요. 그 단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날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애초에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잘 외워오시던가 아니면 그날 어떻게든 끝낼 마음으로 오셔야지 다른 어떤 핑계를 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 지금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학원 핑계, 뭐 수행평가 핑계 다 안 먹혀요. 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딴 거,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것까지 내가 오케이 해줄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어는 안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 영어예요, 여러분. 모국어가 아닌데 단어는 베이스 오브 베이스입니다. 근데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어만큼 내가 말하는 단어라는 건 당연히 유의어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요 절대 타협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날 빨리 가고 싶다면 철저하게 잘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과목 가다가 뭐 셀프 테스트를 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그 셀프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까지 모두 다 완료해서 저한테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숙제 검사를 할 때. 내가 야 너 왜 근데 단어편을 그 셀프 테스트 안 보여주냐?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수가 안 돼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뭐라 할 거예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빡빡하게 할 거고요. 빡빡하게 해서 이 여러분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거는요. 여러분이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니까 우리 이번 올해 마지막 시험 1학년으로서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태워서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해보고요. 막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번아웃 올 정도로 막 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올해 이게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 우리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도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내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고3보다 고2 때가 더 중요해요. 진짜로 고2 때가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고2 때의 어떤 여러분의 열정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이번 겨울방학 시즌도 중요하고 내년에 이게 쭉 중요해요. 2학년 때 쭉. 특히 생기부나 이런 거 관리는 2학년이 핵심이에요. 3학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2학년을 스무스하게 여러분이 잘 지치지 않고 가려면은 이 여러분이 체력을 잘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고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좀 그런 쓸데없는 체력 낭비는 최대한 좀 줄이시고요. 알겠죠? 단어 잘 외우세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기출문제부터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기출문제인데 교과서에 한해서는 전년도랑 그래도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올해랑 작년이랑.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일단 그 이번에 10과 나오잖아요. 그 10과의 본문 초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 1 내용이고요. 여기가 본문 2의 좀 짤막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뭐로 나왔냐?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 5개 쳐져 있고요. 동사 관련 어법 2개, 절 관련 어법 2개, 그리고 기타 형용사 대 부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전년도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이거 빈칸 문제, 퍼즐형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거는 이제 본문 좀 중후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맨날 나오는 어법 문제 있죠? 이거 3개 고친 거 고치기. 그래서 밑줄이 총 6개가 쳐져 있는데 6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가 동사 관련으로 나왔어요. 6개 중에 4개가 동사 관련. 그리고 여기 절 관련 문제 하나, 그리고 기타 문제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쭉 훑어왔을 때 압도적으로 동사 관련 어법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내용 일치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4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유형은 어법 2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 요약, 빈칸형,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 내용 일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법 문제는 압도적으로 동사 관련 어법이 많이 나오면서 본문 변형도 있는 편인데 아까 말했지만 교과서는 보통 본문 변형을 잘 하진 않습니다. 서술형은 변형을 좀 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식은 잘 변형 안 해요. 아까 요 문제 있죠? 여기 요거 객관 잠깐만요. 요거 객관식 문제 있죠? 이거 변형 아예 없어요. 변형 아예 없었어. 여기는 좀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형이 되거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법에 임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사 관련 어법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동사 관련 어법 위주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요. 너네 워크북 있죠? 교과서 워크북. 파트 3번 있어요. 파트 3번. 그게 뭐야? 동사형 어법이야. 동사형 어법. 파트 4가 종합형 어법이고요. 그러면 그 어법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최근에 특강 수업에 했었던 문제 의도 풀이 과정 우리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아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여러분 그 워크북 정답 맞추는 거 1도 안 중요해요. 너네한테. 안 중요해. 그거 맞춰봤자 뭐하냐. 시험에서 틀리는데. 시험에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워크가 정답이고 워킹이 정답 안 되냐? 워킹으로 쓰려면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게 천만 배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근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거를 생각해서 여러분은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워크북을 할 때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내가 질문할 거 체크하라 하는데 질문 체크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법에서요. 어법에 대한 질문 체크의 기준은 이겁니다. 로이쌤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워킹이야. 정답 내가 맞췄어.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워킹은 왜 안 돼? 왜 무조건 워크를 써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나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어법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 말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본문이 변형되기 때문에 어법상의 근거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암기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본문 내용 요약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매번 출제되는 건데 사실 요구되는 능력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단어, 여기서 어휘라는 거는요. 특히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형태가 바뀌는 거. 뭐 예를 들어 donate를 donation으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이런 형태. 그리고 부문에 대한 거. 참고로 여기 서술형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에서 이 빈 한 자리 있잖아요. 정답이 crying이거든? 근데 왜 ing형을 쓴 줄 알아요? 여기 so 지각동사 나와서 그래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구문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행이고요. 왜냐면은 일단 내용은 교과서잖아요. 일단 교과서 내용이고 교과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유형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 전반적인 도식화를 일단 해야겠죠. 우리 맨날 하는 거. 그리고 파생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파생어 같은 경우는 제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유의어를 다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이런 파생어까지 너네가 추가로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은요. 좀 단어를 좀 추가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제가 유의어를 드리던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어법 구문에 대한 학습. 방금 전에 지각동사 나온 것처럼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 내용일치. 내용일치는요, 사실상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특히 교과서 내용일치는요. 왜 그러냐? 얘네가 한번 이거 쓱 보면 알겠는데요. 겁나 쉬워요. 어려운 단어 없어요. 이거 다 본문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다 본문에 나온 단어들. 그러니까 천천히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해석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는요, 진짜 실수한 거야.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마음은 급해갖고 막 급하게 풀다가 틀리거나 막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그냥 세세하게 해석만 해도 풀 수 있는 무난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과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고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교과서는요. 어차피 데이터 항류가 잘 안 나옵니다.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어법이라든가 세부 내용의 일치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한 구문 분석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학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세부적인 학습을 위해서 해봐야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자습서, 컬러 자습서를 하시고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진도는 일단 끝낼 거예요. 제가 조금 빨리 할 거거든요. 빨리. 진도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제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너네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질문을 못 하거나 타이밍상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펜 중에서 니네가 평소에 안 쓰는 색깔 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전 초록색을 썼었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쓰는 색깔 펜을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기가 좀 그렇거나 타이밍상 놓쳤다. 그러면은 빠르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됐죠? 그리고 수업 끝나고 갖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갑니다. 첫 문장부터. 아직 진도는 다 안 나갔죠, 10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충 한 본문 한 2번이나 3번 이 정도까지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초반부는 다 알 테니까. A firefighter Cassie Lessard was busy. 자, 이 소방관인 레서드가 바빴답니다. Rescuing people.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자, 이거는 be, busy, ing예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여기서 ing는 참고로 동명사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레서드는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At a crash scene. 교통사고 현장에서요. 뭐 할 때? 그가 한 부상당한 아이를 봤을 때였습니다. The 4-year-old boy was waiting for the next ambulance. 자, 여기서 4-year-old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녀석처럼요.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녀석 보이시죠? 찍 그어져 있는 녀석.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이 덩어리는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에는요. 여러분 단수나 복수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r 자리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단복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가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40year old가 뒤에 나와 있는 boy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4살짜리 또는 4살인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자, 4살짜리 남자아이가 was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었어. 뭐를? 다음 앰뷸런스를요. 그럼 1차적인 앰뷸런스를 타고 간 게 아니라는 소리겠네요. 다음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Other members of his family in worse condition. 더 안 좋은 상태의 그의 가족 중 다른 구성원들이 had already been taken to the hospital.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 이송됐답니다. 병원으로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라이언 라이트 초반부에도 나왔던 건데요. had been TP 나왔죠. 대과거에다가 심지어 수동태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는 대과거 시제를 썼는데 앞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얘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 두 시점을 비교해봅시다. 4살짜리 아이가 다음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우리 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은 병원에 간 거죠. 이것보다 먼저 간 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에 갔으니까 had TP를 쓴 거예요. 됐어? 그리고 수동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이송된 거잖아요. 이송된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죠.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송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요. 보통 take A to B라는 형태를 많이 써요. A를 B로 데려가다 라는 뜻인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제 A가 여기 주어 자리에 와서 be taken to B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take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transport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transport. 됐어요? 똑같습니다. transport A to B. transport가 이동시키다는 뜻이에요. 됐죠? 똑같은 뜻이고요. 실제로 아까 내가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보여줬죠? 기출문제에서 transport로 나왔었어요. 변형돼서 나왔었습니다. 유의어. 알겠죠? 자 어쨌든 내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의 다른 가족들은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병원으로 1차적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The boy was not so badly injured, but was crying. 그 남자 아이가요 너무나 심하게 부상당하지 않았답니다. badly가 나쁘게가 아니고요 심하게야 심하게. 알았지? 너무나 심하게 부상당한 건 아니었지만 울고 있었어. More out of fear and confusion.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울고 있었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4살짜리 애기인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막 부모님도 안 계셔. 아파. 막 사람들 막 정신없어. 막 삐용삐용거리고. 당연히 무서울 거 아니야.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고 있었죠. That from any pain.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요. 어떤 고통이냐? He was suffering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볼게. suffer라는 단어. 이 suffer라는 단어가 suffer from으로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suffer 뒤에 그냥 목적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뜻이 약간 달라. suffer from은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라는 뜻이야. 자동사로 쓰일 때. 근데 타동사로 쓰여서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는 어떤 거를 겪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겪다. 근데 이 겪다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suffer 자체가 고통받다니까 안 좋은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suffer 이런 거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suffer from이 아니라 그냥 suffer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겪다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겪다. 됐어? 그럼 suffer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어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됐어요? 그래서 뭘 꾸며주는 거야? 이거 pain 꾸며주는 거야. pain. 그러면 그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보다도 공포와 그런 이제 혼란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용일치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소년이 안 다친 게 아니에요. 다쳤어요 분명히. 위에서도 말했습니다. 어디서? injured child라고 했잖아. 다친 아이예요. 다친 아이. 그러니까 일단 다쳤어. 다쳤는데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고. 됐어? 다치긴 다쳤는데 심하게 다친 건 아니야. 이런 게 내용일치에서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상황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레서드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레서드가 상상했습니다. How scary it would be. 요거 잘 봐야 되는 게 가주어진 주어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주어니까 해석 없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울지를 would는 뭐뭐일 것이다인데 여기 얼마나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죠. 그럼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해봤대요. 뭐가 얼마나 무서운데? To be the child left alone. 혼자 남겨져 있는 아이인 것.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남겨져 있는 아이인 게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해 본 거예요. without 뭐뭐 없이 knowing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없이요. 됐어?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잠깐만 내가 위로 올라가 볼게. 얘들아 잘 봐봐. 내가 교과서 학습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과외 제목과 본문 제목이거든. 근데 과외 제목이 뭐냐면 feel what others feel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래요. 됐어?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걸 느끼라는 건 결국 뭡니까?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Turn on your empathy. 너의 공감 능력을 켜라. 활성화시키라는 거야. 됐어? 이 글에서의 그 가장 주요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공감이야. 공감. 됐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레서드가 뭐 했는지 봐봐요. 레서드가 뭘 했어요? 상상했대잖아. 야, 애가 이렇게 혼자 남아갖고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우 얼마나 무서울까? 공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딱 공감을 했습니다. 됐어? 다음 내용 봐봐. He took a moment. 그는 잠시 시간을 가졌어요. 레서드가. 어떤 시간이냐? To think about. 생각할 시간이야. 뭐에 대해서? What he could do.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가진 거야. To comfort the distressed child.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 괴로워하는 아이를 comfort 좀 이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가졌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거죠. 맞아요? 해결을 고민해보고요.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he took up 그가 꺼냈습니다. his smartphone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And played for the boy 그 소년을 위해서 틀어줬어요. 뭐를? A cheerful animation called Happy Feet. 그러니까 Happy Feet이라는 그런 이제 좀 치어풀한 애니메이션을 틀어줬답니다. 그럼 이건 뭐 했습니까? 실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글을 아직 이제 학교에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 이 글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개가 결합된 거예요.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게 공감 아니에요? 쟤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의 정의는 그건데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한 걸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고 실천까지. 됐어?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굵직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레서드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공감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고 그걸 실제로 실천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 발휘예요. 이 3단계가 합쳐졌어요. 알겠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봅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제 뭐 부수적인 거예요. 안 중요합니다. The dancing penguins on the small screen calmed the boy down. 그 작은 화면에서 춤추고 있는 펭귄들이 그 소년을 진정시켰답니다. 여기서 the boy는 뒤로 가도 됩니다. calm down the boy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명사로 힘이라고 나왔다면 꼽살이 껴야만 맞고요. 힘을 뒤에다가 쓴다면 틀립니다. 됐죠? 이건 이어동사라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calmed him down은 오케이. calmed down 힘은 땡이에요. 알겠죠? 헷갈리면 pick me up 생각하세요. pick me up, pick me up. pick up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pick up me가 아니잖아요. pick me up이죠. 다시 다음 내용. The moment was captured in a photograph. 자, 사진 속에 그 순간이 포착되었고요. And spread fast.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디 인터넷상에. 콤마하고 ING 나왔는데, 자, 어법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warning에 밑줄 딱 쳐놓고 시험 나와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푸냐? 맞아. 이거 warning 본문에 나왔던 거 기억났어. 이거 어법상 맞아.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자, warning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동사 자리가 맞냐?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맨날 하던 거. 앞에 spread랑 뭐 capture